정부기관의 업무 평가는 1990년대 이래 정부 혁신 분야에서 크게 주목을 받아온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추진한 법률인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of 1993, GPRA가 업무평가 제도의 시작이라고는 하는데요. 각 나라마다 정부의 업무평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측정하는 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1년도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업무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평가 제도는 주로 업무의 추진 단계별 집행률을 점검하는 단순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와서 기존의 기본법을 폐지하고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업무평가 제도는 초기에는 중앙부처의 업무만을 자체평가 제도를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도록 했는데 2006년도 현행 새로운 기본법 하에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업무 성과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업무평가 제도는 국무총리실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부서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 형태로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업무평가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매 3년마다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무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기관들은 중앙정부의 43개의 부처들과 243개의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산하의 123개의 공공기관, 지방정부 산하의 241개의 지방공기업까지 정교하게 설계된 업무평가 제도 하에서 매년 엄격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들 정부기관 산하의 수많은 준공공기관들 역시 다양한 형태의 업무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공기관들은 모두 합리적인 업무평가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업무평가의 역사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 정부기관들의 업무평가 제도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영국, 호주 등 업무평가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매우 유사한 공통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들 공통의 이슈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정부 업무평가 제도가 정부 조직의 업무 성과를 높이는데 과연 실질적인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업무평가 제도는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은 물론 정치사회적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이렇게 상당한 비용을 치르면서 제도를 시행하는데 과연 생산적인 정부 조직을 만드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반대 의견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 업무평가 제도가 다양하고 복잡한 정부기관의 성과를 몇 개의 지표로는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각 나라의 정부 업무평가 제도가 그 나라의 고유한 정치 제도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 업무평가 제도는 행정부나 의회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나라는 의회가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행정부가 업무평가 제도에 강력한 주도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 기관 간의 엄격한 견제와 균형, 분권의 원리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업무평가 제도와 각 나라의 독특한 정치 구조와의 미스매치 때문에 업무평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의회에 비해서 행정부가 오랫동안 국가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정부 업무평가 제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같이 국가 운영의 권한이 강력한 행정부서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가
업무평가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때 과연 객관적이고 엄정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평가의 제도가 실효성이 적다는 세 번째 이유는 업무평가의 대상인 정부기관들의 구성원이 수용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누군가에 의해서 엄격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자기 기관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예산이나 인센티브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들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은 업무평가 제도에 대해서 매우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엄정하고 합리적인 업무평가 활동은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업무평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업무평가 제도를 둘러싼 중요한 이슈들은 제도 그 자체의 문제점이나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업무평가 제도를 둘러싼 공공부문의 오랜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집중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업무평가 제도를 어떻게 생산적인 정부 조직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최고의 전략을 찾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정부 업무평가 제도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 유기체는 살아 숨쉬는 생물입니다. 이 생물은 각 국가의 오랜 전통과 문화,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그 나라의 공공부문의 특성과 부합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엄격한 상권 분립의 전통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각 나라의 통치 구조는 매우 다양합니다. 정부 업무평가 제도는 각 사회가 규정한 바람직한 정부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와 같은 매우 철학적이고도 정치 사회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정부, 그리고 그 정부가 만들어내는 성과는 각 국가마다 다르고 구성원들의 소망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는 정부 업무평가 제도는 이렇게 다양한 각 나라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훌륭한 업무평가 제도를 참고하고 이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노력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기 나라,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업무평가 제도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둘째,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평가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평가의 결과가 제시되고 나면 평가 대상인 각 정부 조직들은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평가 결과가 좋게 나왔을까? 아니면 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까?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고 각각의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응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각 정부 조직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개선 전략을 찾아도 각 정부 조직들이 법적, 정치적,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서 그 개선 방안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업무평가 이후에 필수적인 환류를 할 수 없습니다. 환류 없는 평가 제도는 몸에 좋지 않은 질병이 있음을 통보하고도 환자에게 아무런 치료 방법도 제시해주지 못하는 무정하고 무능한 의사와도 같습니다. 평가를 받은 기관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기 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의 평가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평가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정부 조직의 경영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동의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정부 조직의 업무평가 제도에 투입되는 비용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운영하느라 사용하는 비용이 헛된 것이지 제대로 설계돼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평가 제도는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되돌려줍니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은 정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급하지도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업무평가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심각하게 업무 개선을 위한 계획에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각 나라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어서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각 정부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조직의 문제점의 원인을 찾아서 대응할 수 있는 나라의 정부 업무평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직에 업무평가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대학과 공무원 훈련기관에서는 공공부문의 업무평가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정부 업무평가 제도를 찾아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